1972년 2월 3일 밤,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쪽 티그레의 한 철물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안에서 두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한 명은 야간 경비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침입자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침입자의 주머니에서 신분증 한 장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신분증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로블레도 푸치. 당시 20살이었습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은 9달 동안 11명을 죽이고 그 뒤로 54년째 감옥에 있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52년 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회사 기술자였고 집안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처음 경찰서에 간 것은 16살 때입니다. 1968년 12월 자전거 수리점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그전에도 14건 넘게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년원에서 20날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해 그는 호르헤 안토니오 이바네스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훔치고 가게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초에는 강도 혐의로 같이 붙잡혔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그 길로 마르델 플라타로 달아났습니다. 1971년 5월 3일 비센테 로페스의 한 자동차 정비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따고 들어갔고 안에는 주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서 벌어진 일은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이들의 범행은 전부 같은 형태로 반복됩니다. 밤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사람을 죽이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열하루 뒤인 5월 14일에는 올리보스의 나이트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야간 경비원 2명이 숨졌습니다. 다시 열흘 뒤 5월 24일에는 비센테 로페스의 슈퍼마켓이었고 61살 경비원이 숨졌습니다. 6월에는 2건이 더 있었습니다. 16살 소녀와 22살 여성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나이 말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유족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8월 5일 이바네스가 죽습니다. 두 사람이 탄 차가 사고를 냈고 조수석의 이바네스만 사망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은 로블레도 푸치였습니다. 이 사고가 정말 사고였는지에 대해서는 당시부터 의심이 있었지만 끝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11월 그는 17살 헥토르 소모사를 새 공범으로 들입니다. 11월 15일 슈퍼마켓, 17일 자동차 대리점, 25일 다찌 대리점. 열흘 사이에 세 곳이었고 매번 경비원이 숨졌습니다. 이 시점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경찰은 연쇄적인 강도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범인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1972년 2월 3일 밤, 두 사람은 티그레의 철물점에 들어갑니다. 경비원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모사도 함께 숨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로블레도 푸치는 나중에 혼란 중에 잘못 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그는 소모사를 그대로 두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원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려고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소모사의 바지 주머니에 로블레도 푸치 본인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을 지우려 애쓰는 동안 자기 이름이 적힌 종이가 그 옆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그 신분증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족들은 최근에 그를 봤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4일, 그는 붙잡혔습니다. 20살이 된 지 보름째였습니다.
언론은 그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금발 곱슬머리에 파란 눈, 앳된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천사, 그리고 검은 천사. 이 별명은 지금까지 그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것은 체포로부터 8년이 더 지난 1980년 8월 4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그는 미결 상태로 계속 수감돼 있었습니다. 기소된 혐의는 36건, 그중 가중살인이 11건이었습니다. 증인 92명이 법정에 섰고 심리는 넉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신과 의사 오스발도 라포가 그를 25차례 넘게 면담했습니다. 결론은 사이코패스였습니다. 다만 아르헨티나 법에서 이 진단은 책임 능력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피고인석에서 그는 살인을 부인했습니다. 절도는 인정하지만 사람을 죽인 적은 없다고 했고 자백은 고문으로 받아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80년 11월 27일 선고가 내려집니다. 종신형, 그리고 무기한 구금. 아르헨티나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이었습니다. 형기를 채워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가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고를 듣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었다. 나는 미리 판결받고 미리 선고받았다.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올라바리아의 시에라 치카 교도소로 보내집니다. 1973년에 한 번 탈출했다가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2003년에는 교도소 작업장에 불을 질렀는데 이때 그는 배트맨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2000년 7월, 그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20년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심사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08년 기각, 2015년에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2013년에는 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게 안 되면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사형이 없습니다. 두 요청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심사도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상황이 뒤집힙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완화된 처우를 허가한 겁니다. 방개방 시설로 옮겨 사실상 바깥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거부했습니다. 심리평가에서 그는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고 이렇게 사는데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인 기간은 1971년 5월부터 1972년 2월까지 9달입니다. 그리고 그 9달 때문에 갇혀있는 기간은 올해로 54년이 됐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오래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가 남습니다. 형벌의 목적이 교활하면 54년이 지나 문을 열어줬는데 나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 앞에서 그 목적이 무엇을 이룬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올해 74살입니다. 10분 사건 파일이었습니다.